안녕하세요.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서 진짜 멘토시 문화를 만드는 법.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주제를 정말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모든 건 딱 두 단어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아직은 안 돼 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BT그룹의 정말 유능한 직원이었던 마리아 치에르케 조스인데요. 승진해서 딱 떨어지고 나서 상사한테 이 말을 들은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두 단어가 그녀의 커리어 전체를 바꿔놓게 됩니다. 아니, 마리아는 당연히 생각했죠. 나만큼 성과가 좋은데 승진은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요. 근데 상사인 사라는 좀 다르게 봤던 거예요. 기술적인 능력은 뭐 충분한데 리더십 스킬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본 거죠. 처음엔 당연히 충격이었겠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아, 결과만 잘 낸다고 다가 아니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수가 나옵니다. 상사인 사라는 마리아를 직접 가르치는 대신에 지금 그녀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마케팅 디렉터인 케일라를 멘토로 연결해 준 거죠. 이 그림이 그 변화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멘토인 케일라는 마리아가 문제를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서 섬세하게 항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를 더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바꿔준 거예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딱 18개월 뒤, 마리아는 그토록 원했지만 한 번 좌절됐던 바로 그 자리로 승진하게 됩니다. 정말 멘토링이 만들어낸 아주 구체적이고 멋진 성공 사례죠? 자, 그런데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사실 대부분의 회사 안에 숨겨진 아주 커다란 역설, 그러니까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거 보세요. 포춘 500대 기업 중에 무려 98%가 공식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대요. 와, 거의 모든 대기업이 다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정작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용하는 직원은 고작 2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프로그램은 거의 다 있는데 왜 쓰는 사람은 이렇게 적을까요? 이 엄청난 차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주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아,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멘토랑 멘티가 뭘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교육도 부족하고 심지어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참 좋은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그냥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멘토링의 투자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ROI가 무려 1000%가 넘고요. 멘토링을 받은 직원의 승진율은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엄청난 잠재력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멘토링 프로그램은 그냥 하나의 독립된 활동 같은 거예요. 반면에 멘토십 문화는 조직 전체에 녹아있는 공기나 마찬가지죠. 프로그램은 소수의 몇몇을 위한 거지만 문화는 모두를 위한 거고요. 또 프로그램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문화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프로그램은 개인을 돕는 데 그치지만 문화는 조직 전체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문화를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리더들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아주 명확한 4가지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이 4가지 단계는 멘토십을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DNA로 만드는 핵심적인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멘토링을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신청하세요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분만 말씀하세요 하는 식의 옵트아웃 시스템을 쓰는 거죠. 그리고 후배가 선배를 멘토링하는 리버스 멘토링이나 동료끼리 돕는 동료 멘토링처럼 형태도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게 되겠죠. 두 번째는 멘토링을 성과 평가나 평소에 하는 면담 시간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겁니다. 성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멘토링이 당연히 따라오는 주제가 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멘토링이 따로 노는 숙제 같은 게 아니라 내 커리어 성장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막연하게 좋을 거야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성과를 측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멘토링을 도입했더니 직원 퇴사율이 줄었나? 부서 이동이 더 활발해졌나? 이런 지표들을 추적해서 멘토링이 정말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죠. 개인의 성장이 어떻게 회사의 성과로 이어지는지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니어 리더들이 자기 팀원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직원을 멘토링하도록 권장하는 겁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멘티 입장에서는 자기 상사가 아니니까 더 객관적이고 솔직한 조언을 얻을 수 있고요. 회사 전체로 보면 부서 이기주의 같은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배우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문제의 핵심을 마리아의 한마디가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멘토링이나 코칭에 대해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마리아의 이 말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조차도 멘토링이라는 좋은 제도를 잘 모르거나 다가갈 수 없는 무언가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멘토링이 조직 문화의 심장부,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정말 많습니다. 개인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요. 팀은 더 끈끈하게 협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직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의 멘토링은 그저 서류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문화인가요?